안녕하세요. 디데이원 대표원장 서정효입니다. 색소 치료에 대해 모든 것을 하려면 한 몇 년 해야 되긴 한데 일단 중요한 부분만 쉽고 재미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코토닉이 뭔가요? 나한테 효과 있나 없냐는 내 피부 상태를 보고 우리 피부층에서 내 색소가 어느 깊이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진하기로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럼 색소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릴게요. 바다가 있어요. 근데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깊이 있으면 물고기의 형태는 흐릿해 보이겠죠. 물고기가 표면에 있으면 물고기는 또렷해 보일 거예요. 그럼 물고기가 또렷해 보이는 거는 어떤 레이저를 써야 되냐? 그거는 깊이 들어가는 레이저. 그래서 레이저의 파장도 중요하고 조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레이저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값들이 있습니다. 크기가 클수록 더 깊이 들어가겠죠. 작으면 좁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조사하는 시간, 빵 때릴 건지 아니면 꾹 누를 건지 빛의 파장에 따라서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값들은 사실 전문가들도 한 환자를 보고 곰곰이 생각해야 나오는 결론이에요. 그 색소 치료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깊이에 있는지를 정도만 생각하시고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고기가 사는 깊이마다 쓰는 낚시 도구라든지 아니면 미끼가 다르다고 해요. 우리 레이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깊이의 색소가 있는지 그리고 그 색소가 어느 정도 크기고 어느 정도 농도인지에 따라 같은 장비라 해도 그걸 설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색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층이 겹쳐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학술적으로는 기미다, 오타, 모반이다, 어브놈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전문가들마다도 어떤 특정한 사람의 색소를 보고도 이게 무엇과 무엇의 복합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약간은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정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아질지 내가 얼마나 많은 치료 횟수가 필요하고 그동안은 내가 얼마나 자주 방문해야 되고 그리고 레이저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는 어떤 것을 병행해야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기미, 점, 검버섯 차이점과 치료 방법. 사실 우리 얼굴에 잡티라고 부르는 건 거의 다 기미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점 아닌 것 같고 왠지 노인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다 기미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색소의 위치나 깊이 그리고 진하기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니까 그거는 전문가분들과 상담하시면 좋겠고 점과 검버섯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표피에 존재하는 색소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깎아내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싼 가격에 100원, 200원 하는 곳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점이나 검버섯이라고 해서 무조건 깎아서 치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랑 상담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홍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홍조가 얼굴 전체로 빨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이 빨갈 수도 있고 코만 빨갈 수도 있고 그리고 빨갛기만 할 수도 있고 혈관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한 분들은 농 같은 게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술을 먹으면 더 심해질 수도 있지만 술과 상관없이 계절이랑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굴에 있는 잡티를 다 기미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얼굴 빨가면 다 홍조라고 하시거든요. 일반적인 홍조 토닝은 당연히 미세한 표면 혈관에 의한 얼굴의 붉은기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혈관이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혈관 자체를 차단시키거나 태워버리는 시술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이게 근데 무조건 태운다고 되느냐? 그 혈관이 우리 몸에 필요한 곳을 지나고 있다면 그 혈관을 태우면 그 조직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부위도 잘 보고 치료를 해야 되고요. 특히 코 부분, 술을 그렇게 드시는 것도 아닌데 코에 빨갛게 돼서 농이 나오고 그럴 때는 약물 치료도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토닝 주사, 배곡 주사 효과가 있나요? 결국에는 얼굴 하얘지는 데 도움 되냐, 색소 없애는 데 도움 되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색소를 없애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자, 1번 이미 만들어진 색소를 없애야 되고요. 2번 색소를 이제 덜 만들어야 되고요. 3번 이미 만들어진 색소를 없앴을 때 색소의 시체를 잘 치워야 됩니다. 레이저 장비는 색소 세포를 파괴하는 겁니다. 세포를 죽이는 거죠. 먹는 약이든 주사를 통해서 색소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토닝 주사, 기미 주사, 배곡 주사 이런 것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색소 생성 억제를 통해서 색소가 과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낮춰요. 우리가 방을 치우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똑같이 어지르고 있으면 물론 안 치우는 것보단 낫겠지만 크게 효과는 보지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를 하는 동안 보통 이런 주사나 내복약을 드시면
효과는 당연히 눈에 띄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인데, 색소세포를 없애는 레이저가 단순히 물감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세포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럼 살아있는 세포는 없어질 때 당연히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피코토닝이나 레벨라이트 토닝 처음 받고 나서 얼굴 뒤집어지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죽은 색소세포들이 처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바로 레이저를 들어가기보다는 평소에 고주파 치료를 통해서 피부 재생력을 끌어올린 다음에 레이저 치료를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1번, 2번, 3번을 적절하게 병행하셔서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시겠고, 저희는 항상 요 세 가지를 병합해서 치료를 합니다. 색소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우리가 친구들이랑 소풍도 가야 되고 캠핑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잖아요. 햇빛도 봐야 되고. 그걸 예방한다고 삶을 제대로 못 즐긴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색소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사실 없고요. 선크림 써도 생기고요. 모자 써도 생깁니다. 실내 생활 해도 생기고요. 잘 즐기시고 치료를 부담 없이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부과에서 피부 사진 촬영하신 분은 알겠지만 그게 UV 모드라는 게 있어요. UV 모드를 딱 켜면 피부 속에 색소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색소 질환이라고 보통 환자분들이 딱 인지하는 순간은 피부에 많이 뭉쳐서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 전부터 씨앗은 피부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크림 바르고 야외 활동을 더 하시고, 그 다음에 모자 쓰시고 운동 더 많이 하시고, 야외에서 그렇게 하셨을 때 색소는 결국에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색소가 자리를 잡고 뭉쳐서 올라오기 전에 피부과에서 사진 촬영하시고 내 피부 속에 색소 씨앗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씨앗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토닝을 하시는 게 색소를 누르면서 유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